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다. 인간의 마음은 늑대 2마리의 싸움터란다. 한 마리는 악이야. 분노, 질투, 탐욕, 적개심, 열등감, 거짓말, 자만심을 일으키지. 다른 하나는 선이야. 평화, 기쁨, 사랑, 겸허, 친절, 공감, 진실을 만든단다.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 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조금 느슨해졌다 싶은 분들에게 함께 꼭 나눠보고 싶은 책, 앨런과 바바라 피즈 부부의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한번 나눠볼게요. 망상 활성계의 비밀.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 나폴레온 힐. 성공 철학의 기수 나폴레온 힐은 1937년 그의 명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에서 위의 명언을 남겼다. 당시에는 그의 이런 믿음을 증명해줄 의학 기술이 없었다. 힐은 원하는 바를 머리에 명료하게 새기고 진정으로 소망하면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제 과학이 발전해 힐의 주장 같은 진술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되면서 성취, 목표 설정, 자기 충족적 예언, 기도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정신작용들도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뇌는 자아와 인격 형성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깊이 관여한다. 우리 뇌가 가동하는 기막힌 소원 성취 시스템을 알아보자. 그 시스템은 바로 망상 활성계 RAS다. RAS는 포유류 뇌의 한 영역으로 척수를 타고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취사 선택해 되뇌 피질로 보내는 신경망을 말하며 주로 중뇌에서 집중되어 있다. 그물처럼 퍼져 있기에 그물 구성체라고도 한다. RAS는 수면, 각성, 호흡, 심장 박동, 행동 유발 등 인체 생체의 여러 중요한 기능을 관장한다. RAS는 뇌의 게이트키퍼다. 감각 기관으로 입력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RAS를 거쳐서 뇌로 들어간다. 어떤 정보를 뇌로 보내고 어떤 정보를 무시할지 RAS가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RAS는 우리의 인식 내용과 각성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뇌는 1초에 4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이 중 2000비트만이 의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우리의 의식 밖으로 처리된다. 다시 말해 매일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99.9999%는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무시된다. 시시각각 밀려드는 엄청난 양과 종류의 정보를 일일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환경이 보내는 무수한 메시지를 모두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면 인간은 정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졸도할지 모른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영위하려면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RAS를 주었다. 밀려드는 정보를 걸러서 순식간에 중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환상의 여과 장치를 내준 것이다. RAS에는 GPS와 검색 엔진이 있다. RAS는 익숙한 것과 생존을 위협하는 것, 당장 알아야 할 정보에 우선적으로 반응한다. 디스크에 저장해둔 컴퓨터 파일을 찾는다고 생각해보자. RAS는 뇌에게 파일 이름, 가령 해외여행 일정을 찾으라고 명령하거나 파일명 중 한 단어에 집중해서 검색한다. RAS의 기능은 생각도 실체이며 따라서 생각 길이도 인력이 있다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무관하지 않다. RAS에는 일종의 내장형 GPS가 있다. GPS를 이용한 길 안내 장치만 있으면 도시의 길들이 어디로 어떻게 뻗어나갈지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 어디로 갈지만 결정하면 된다. 목적지 데이터를 입력하면 GPS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다.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도 이내 다시 정상 궤도로 인도한다. 길찾기는 GPS의 위성 항법 프로그램을 알아서 수행한다.
RAS는 열 추적 미사일과도 비슷하다. 열 추적 미사일을 보낼 지점의 좌표를 입력하고 발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날아간다. 미사일은 날아가면서 주위에 불필요한 정보를 모두 걸러내고 유의미한 정보만 취한다. 가령 내 이름을 들어라 라는 지시를 내린다고 치자. 소란스러운 쇼핑몰이나 공항 한복판에서도 장내 방송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바로 알아차린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RAS는 우리의 신념 체계도 제어한다.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알아보거나 선별하기 때문이다. RAS는 내가 현재 믿거나 궁리하는 것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RAS는 내게 맞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서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에 이르도록 돕는다. 같은 상황을 누구는 기회로 보고 누구는 난관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도 이런 이치다. 명백한 거짓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RAS의 책동이다. RAS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기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경하는 대상을 골라내도록 RAS를 설정해야 한다. 일단 RAS의 특정 아이디어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RAS는 내가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목표를 생각할 때도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부단히 작동해서 내가 찾으라고 명령한 것을 정확히 찾아낸다. 컴퓨터의 검색 기능이 원하는 파일을 찾아주고 GPS의 측위 기능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과 같다. RAS는 주변에서 밀려드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설정 내용에 유의미한 것만 선발해 나의 관심 속으로 밀어넣고 나머지 무관한 정보는 미련 없이 잘라낸다. 원하는 것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렷한 그림으로 만들어 입력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RAS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냥저냥 사는 이유. 갓난아기는 삶에서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얻는 데 방해되는 것은 사람과 사물을 막론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아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줄 때까지 사방이 떠나가라 울어댄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아무 꺼리낌 없이 대담무쌍하게 곧장 문으로 장난감으로 원하는 곳으로 돌진한다. 아무도 말릴 수 없다. 조금 더 자라 말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부모를 볶아대기 시작한다. 내놓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부모에게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항복하고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집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종합적으로 볼 때 어릴 때는 인생을 단순하게 산다. 무게 잡고 살지 않는다. 쉽게 좌절하지도 않는다.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아동기와 성년기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의 RAS는 아동기의 다음과 같은 어린들의 말들로 끊임없이 프로그래밍 된다. 절 좀 들어라. 너는 왜 그거밖에 모르니? 주는 대로 받아. 있는 것에 만족해. 네가 뭔데? 그러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걸?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옆집 애 좀 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가 엄마니까 그게 이유야.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이런 RAS 프로그래밍의 결과 대개의 아이들은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길러진다. 어릴 때 있었던 자발성과 꿈들은 줄곧 억제되거나 완전히 소멸된다. 성년이 되면 기성세대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고 결정한다.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보다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골라 결혼하고 부모가 바라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해서 신명나는 인생을 추구하는 대신 확실한 직업을 선택한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경로를 택해서 인생을 살금살금 저자세로 조용히 통과하다가 요절하거나 은퇴한다. 어떻게 보다 무엇을?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정말로 얻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성취 대상보다 성취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남이 이룬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저걸 어떻게 했지? 나라면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의 최우선 원칙이자 최고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
무엇을 원할지 결정한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RAS가 할 것이다. 앞장에서 설명했듯 RAS에는 내장형 GPS가 있어서 어디로 갈지만 정하면 RAS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목표가 아니라 방법에만 골몰하면 용기를 잃기 쉽다. 당장은 목표를 이룰 방법을 알 수 없다. 당장은 필요한 스킬이 없다. 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용기를 잃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용기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든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방법에 대한 생각을 유보한다. 그건 나중 단계다. 다음을 명심하자. 우선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생각을 집중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이다. 지금은 단지 무엇을만을 적는다. RAS에 검색어를 넣자. RAS에게 일거리를 주자. 스파게티의 원칙. 생각과 발상은 머릿속에 스파게티 덩어리처럼 엉켜 있다. 한 가지 생각이 다른 수많은 생각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을 고스란히 가려내 거기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종이에 생각을 옮겨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 쓰는 것은 생각 하나하나를 독립적 결정체로 굳혀서 다른 생각들과 분리해 숙고하게 해준다. 목록을 만든 다음 거기에 적힌 항목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가져보자. 처음에는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빛을 잃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는 미미하고 시시해 보였던 것들이 흥미진진하게 부각되기도 한다. 목표를 꼭 손으로 써야 하는 이유.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게일 매튜스 박사가 26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목표 설정 연구를 진행했다. 박사는 목표를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42%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키보드로 글씨를 쓰는 것은 8가지 손가락 운동만 수반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뇌신경 연결망만을 사용한다. 이에 비해 손글씨는 최대 1만 가지 움직임을 수반하고 뇌에 수천 개의 신경회로를 만든다. 이 때문에 손글씨가 목표에 대한 보다 강렬한 애착과 헌신과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컴퓨터로 목표를 기록하는 것도 유용하다. 하지만 목표를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스포츠카 운전을 묘사하는 글을 읽는 것이라면 손으로 목표를 쓰는 것은 알프스를 누비며 스포츠카를 시운전하는 것과 같다. 손글씨는 목표에 대한 정서적 몰입도를 월등히 높이고 동기부여 수준으로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목표를 쓰는 것은 RAS에 발동을 거는 것과 같다. 내 잠재의식에게 쉬지 말고 공든 탑을 쌓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다. 1970년대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주된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였다. 두 그룹 모두 부유한 것은 같았지만 연구진은 두 그룹의 성취도 차이를 만든 요인에 집중했다. 3년의 연구 끝에 결과가 나왔다. 두 그룹의 최대의 유사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다만 억만장자들에게는 본인의 아이디어와 목표와 목적을 명기한 목록이 있었다. 놀랍게도 두 그룹을 가르는 가장 극명한 차이는 손으로 쓴 목록의 존재 여부였다. 백만장자들도 목표를 향한 열의가 대단했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손으로 쓴 계획서를 보유한 경우가 억만장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미국의 보험왕 출신 억만장자이자 성공행동연구가 폴 제이 마이어는 목표 설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미국인의 3%가 목표와 계획을 글로 확실하게 써놓는다. 10%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60%가 목표 설정을 고려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머무른다. 27%는 목표 설정이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마이어의 연구 대상자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3%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10%는 적당히 부유하다. 60%는 이른바 서민이다. 27%는 국가 보조나 자선의 의지에서 근근히 산다. 자, 할 일은 분명하다. 목표 목록을 만든다. 직접 손으로 써서. 생각의 습관 혹은 태도. 생각의 습관을 흔히 태도라고 부른다. 생각 습관은 행동 습관보다 다루기가 어렵다. 생각을 고정하기도 어렵고 한번 고정된 생각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생각과 태도를 종이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 쓰면 스파게티 덩어리처럼 얽혀있던 생각을 한 가닥씩 풀어서 차분히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캄보디아에서는 메뚜기, 타란툴라, 애벌레, 바퀴벌레 같은 곤충을 먹는 일이 흔하다. 오히려 곤충 요리가 별미로 통한다. 서양인 대부분은 곤충을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곤충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겁한다. 이런 태도는 곤충의 영양학적 가치가 아닌 벌레와 질병 간의 연상작용에 근거한다. 아들 브랜든과 함께 시베리아에 갔을 때다. 그곳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소의 혀와 눈, 돼지의 발, 양의 뇌와 그 밖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재료로 만든 요리들이 즐비했다. 이방인은 그런 요리를 먹을 엄두조차 못 낸다. 그런 요리를 먹는 그림이 RAS에 들어가기만 해도 속이 불편해진다. 하지만 요리의 영양가만 생각하면 못 먹을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부자는 먹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은 RAS의 소망의 긍정형 이미지를 주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정적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은 해당 습관에 연결된 물리적 행동만 바꾸려 할 뿐 습관의 뿌리, 즉 사고방식을 바꿀 생각은 못하기 때문이다. 어쩌다 한번 포크를 들고 양의 뇌를 집어먹을 수는 있지만 양의 뇌를 먹는 것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꾸준히 먹게 되지는 않는다. 자신감도 일종의 생각 습관이다. 자신감은 내 행동 방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는 힘이다. 그런 알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봐야 맞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는 성공할 때보다 직접적인 효과 없이 무의에 그칠 때가 더 많다. 그때마다 절망할 것인가? 실패는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실패를 겪을수록 맞는 방법에 가까워지고 따라서 자신감도 는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사람이다. 평균의 법칙. 이 법칙은 삶의 모든 활동을 지배한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반복해보면 그 결과에 일정한 패턴이 발견된다. 생명보험 영업을 하던 시절 나는 내 영업 활동에 1대 56이라는 평균 성공 비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56명당 1명은 네 라고 대답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을 하루에 168번 하면 보험 계약을 하루에 3건씩 체결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보험 영업의 세계에서 상위 5%에 든다는 뜻이다. 거리에 서서 행인에게 내 아이디어를 말해보라. 아이디어 실현을 돕겠다고 말할 사람이 아마 50명 중 1명은 나올 것이다. 나는 11세 때 집집마다 다니며 고무 스펀지를 개당 20센트에 팔았다. 그때 내 성공 비율은 10대 7대 4대 2였다. 나는 학교가 끝나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문 판매를 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 곳 10곳당 7곳이 문을 열었고 그 중에 4곳이 나의 준비된 상품 소개를 들어주었고 그 중 2곳이 고무 스펀지를 샀다. 다시 말해 10곳당 평균 판매액이 40센트였다. 나는 1시간에 평균 30곳을 돌았다. 따라서 2시간 동안 평균 12개를 팔아서 평균 $2 40센트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1962년 당시 11세의 호주 소년에게 $2 40센트는 큰 돈이었다. 보험 판매원이었던 아버지에게 평균의 법칙을 배운 덕분에 나는 학교가 끝나고 집집을 돌 때 10곳당 40센트씩 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다. 문도 열지 않는 곳 3곳과 내 말을 듣기도 전에 관심 없다며 문을 닫는 3명과
구매를 거절하는 2명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 내가 아는 것은 10곳을 두드리면 40센트를 번다는 것뿐이었다. 다시 말해 다음 집에서 일이 어떻게 풀리든 다음 문을 두드릴 때마다 4센트를 버는 셈이었다. 이런 인식은 내게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개의 사람들은 평균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에서 동기를 부여받는다. 어떤 것을 시도하든 통계적으로 볼 때 80%는 모의에 그친다. 내 방문 판매 활동의 평균 성공률 10대 7대 4대 2는 2건의 판매와 40센트의 판매액을 뜻하지만 뒤집어 보면 전체 시도 중 80%는 헛수고라는 뜻도 된다. 그러나 나는 비록 대부분의 시도가 헛수고로 끝나도 10번 시도 때마다 40센트를 번다는 점에 집중했다. 정보는 엄청난 힘이 된다. 따라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타진하고 계획과 목표를 말하고 도움과 조언과 동참을 구해야 한다. 단번에 승부를 보려는 생각을 접고 확률 게임을 하자. 내가 아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적어도 5명당 1명꼴로 나를 돕는다. RAS는 강력한 성공 엔진이다. 나를 원하는 곳 어디라도 데려갈 수 있다. RAS는 내 전용 GPS다. 내가 할 일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찾아서 목록에 적고 A급 항목들의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뿐이다. 어떻게가 사방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모아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에는 남들의 생각과 말과 반응에 개의치 않고 밀고 나간다. 성공을 향한 여정에 유리한 습관들로 새로 들이고 긍정적 확언을 개발하고 시각화를 활용한다. 도중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바라와 내가 항상 하는 것이다. 그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당장 실천하자. 당신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귀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되 무겁고 진지한 사람은 되지 말자. 자기 자신과 협정을 체결하자.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웃음과 기질을 잃지 말자. 어떤 일에도 유머러스한 면은 존재한다. 그것을 찾자. 인생 최고의 날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결심하는 날이다. 이날부터 핑계도 원망도 끝낸다. 의존 심리도 책임전가 습관도 버린다. 이날이 진짜로 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다.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 나폴레온 힐. 류비다 여러분, 불끈하고 팔에 힘 좀 생기셨나요?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